의대 기숙사 공포체험 7. 혜미야. 네? 우리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. 왜요, 언니? 그냥 언니 말 믿고 특별히 나쁜 일 없을 테니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렇게 있어보자. 하지만 방금 그 목소리는 왠지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. 그냥 너는 모르는 척해. 언니 괜찮은 거예요? 괜찮을 거야. 걱정 마. 혜미는 늘상 그랬듯이 책상에 앉아 동영상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. 나 역시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인쇄했다.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는 순환기 내과인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네.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끔찍했다. 꼭 외워야 할 것. 목록도 악몽 같았다. 으아, 언니 왜 그래요? 혜미가 놀라 뒤를 돌아봤다. 프린터가 족보를 한없이 뱉고 있어. 족보양이 산더미 같아. 아, 언니 놀랬잖아요. 그래도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음이 좋았다. 잠시라도 그 일을 잊을 수 있으니까. 한참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드니 어느덧 시간이 새벽 1시를 훌쩍 넘겼다. 7시 회진대기. 준비한 게 없으니 6시까진 가야겠네. 샤워를 한 후 잠자리에 누웠다. 잠자리에 눕고 보니 잊고 있던 일들이 떠오르며 새삼 긴장이 되었다. 자야 해. 알람을 5시에 맞추면서 되뇌었다. 잠깐이라도 자야 내일 넘길 수 있어. 부적을 손에 꼭 쥐었다. 아무 일 없을 거야. 아무 일.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다. 내가 또 그 방에 와 서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어둡고 분명하지 않은 방 안에 나는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. 부적 어디 갔지? 꿈속인 탓일까? 부적을 쥐고 있지 않아 마음이 불안해졌다. 그때 무서워하지 마. 정신 바짝 차려.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. 누구세요? 묻지 말고 앞을 봐. 흐릿하게 보이는 캐비넷 옆으로 검은 물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. 그 물체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. 타타닥. 갑작스럽게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.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창가 쪽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여자가 나를 향해 오려는 듯 발부둥 치며 내는 소리였다. 그녀의 손이 한없이 천장을 더듬으며 계속해서 소음을 냈다. 여자의 찢어진 입 사이로 안타까운 신음이 새어나왔다. 그 기괴한 모습에 온몸이 소름이 돋아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. 그 사이 검은 물체는 불과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. 써니가 말한 대로 눈 아래가 뭉그러진 여자의 형상이었다. 그녀는 힘들게 한 단어 한 단어 내 이름을 말했다. 갈라진 그녀의 아래 턱뼈가 계속해서 소음을 만들었다.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. 그때 그냥 서 있어. 도망치지 마. 말없이 내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입을 열었다. 말을 걸어 이야기를 들어. 하지만 어떻게? 저들은 나를 못 봐. 나에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. 어떡해요? 어느새 기괴한 모습의 여자는 내 코앞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었다. 핏발선 흰자 위로 검은 눈동자가 제멋대로 굴러다녔다. 여자가 팔을 들어 내 양 어깨를 잡고 더욱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.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다. 제멋대로 움직이는 혀가 내 코끝을 스치며 지나갔다. 무슨 일이세요?
목소리가 떨리며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. 왜 그러는 거예요?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이던 눈동자가 내 눈을 향해 고정되었다. 그리고 크게 뜬 눈 안에 더욱 핏발이 서며 분노가 가득 담겼다.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?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? 마지막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. 내 어깨를 잡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이 살짝 느슨해짐을 느꼈다.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 여자의 손을 감쌌다. 말해줘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섰다. 나는 최영선. 그러더니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듯 했다. 최영선? 최영선이라고요?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. 그때였다. 창틀 구석에 있던 여자가 분노에 찬 듯 소리를 질렀다. 그리고 천장을 긁기 시작했다. 드드드득 드드드득. 그만 돌아가야겠어. 아까부터 내 옆에 무표정하게 서있던 여자가 말했다. 돌아가다니요? 나에게 대답하지 마. 주위를 봐. 모르는 새 주위의 기괴한 모습의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. 10댓 명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나를 향해 무표정하게 고정돼 있었다.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.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다. 주저앉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. 무서워하지 말고 깨어나려고 해봐.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채근을 했다.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? 어떻게? 어느 사이엔가 창문 옆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여자가 내 옆에 와서 속삭였다. 갈 수 없을걸?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봤다. 헉,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. 여자의 입 위쪽 10cm가량이 무언가에 깔린 듯 으깨져 있었다. 지금 가지 않으면... 내내 옆에 서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던 여자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사라졌다. 그와 동시에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한 발자국 내 곁으로 다가왔다. 나는 두 눈을 감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. 야!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.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. 심장이 뒤집어질 듯이 뛰었다.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을 얼마나 세게 쥐었던지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나 있었다. 차츰 정신이 돌아옴을 느꼈다. 꿈이었던 건가? 아니, 꿈인 건 알고 있었어. 근데 그 비명소리는? 그때 혜미가 신음소리를 냈다. 혜미였던 건가? 혜미야, 혜미야. 침대에서 내려가 혜미를 깨웠다. 네? 언니 왜요?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난 혜미는 의아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. 너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니? 아니요? 언니 아직 안 자고 뭐해요? 내가 비명을 질러서 일어났어. 언니,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. 그래? 깨워서 미안. 얼른 다시 자. 네, 언니도 얼른 자요. 그래. 시계를 보니 4시가 막 지나간 시각이었다. 두 방망이질 치던 가슴도 차츰 가라앉았다. 컴퓨터 앞에 우두커니 앉아 간밤의 일을 정리했다. 2명의 귀신, 아니 여러 명의 귀신, 그리고 내 옆에 서있던 젊은 여자, 눈 아래 이비가 으깨진 여자들. 그러고 보니 눈 아래가 망가진 여자 이름이 최영선이라고 했던가? 5시가 되어 버스가 다닐 시간이 되자마자 방문을 나섰다. 어두운 기숙사 복도는 그냥 그 자체를 음산했다. 옆방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을까? 다른 애들도 돌아왔을 테니 괜찮았겠지? 이른 새벽 병원에 그래도 꼭 몇 명의 사람이 로비를 돌아다닌다.
환자복을 입은 사람과 보호자인 듯 사람들. 나는 항상 저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로비를 통과한다. PK룸엔 약속이라도 한 듯 원재 오빠가 앉아있다. 오빠, 안 그래도 기다렸어. 아무 일 없었니? 꿈을 꾼 거 외에는. 어제 그 여자가 유난히 화가 난 것 같았어. 어떤 여자요? 그 하반신 여자. 하반신만 보고 화가 난 걸 알아요? 그냥 느낌이 그랬어.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. 왠지 내가 일찍 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. 오빠 돗자리 깔 때가 다 됐어.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. 아무 일 없었니? 그게요. 나는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. 그 젊은 여자는 뭐지? 그러게요. 나쁜 사람은 같지는 않다 이거지? 그쵸. 근데 두 명의 귀신이 이상하다. 왠지 그 모습이 이상하죠? 사람이 그렇게 될 만한 일이, 그것도 두 명이나. 10cm 가량이라고 했니? 10에서 15cm 정도인 것 같았어요. 사실 워낙 엉망으로 으깨져서 그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. 젊은 여자 둘의 비슷한 두께로 망가진 얼굴이라. 일주 갔네? 그때 PK룸 안으로 혜성이가 들어왔다. 원재 형도 있네요? 둘이 같이 왔어요? 아니, 막 와서 만난 참이야. 그래요? 누나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? 어제 탓일까 목소리가 싸늘하다. 나? 환자 파악 좀 하려고. 근데 왜 소파에 앉아서 놀고 있냐? 그냥 잠시 이야기 좀 하느라고. 순간 혜성이가 이마에 또 찌푸려진 듯한 것을 느꼈다. 그럼 둘이 이야기를 잘해요. 잠깐 스탑! 원재 오빠가 돌아서는 혜성이를 불러세웠다. 하나만 물어보자. 뭔데요? 혜성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다. 두 명의 여자가 같이 약 10에서 15cm 정도의 둔기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된 걸까? 뭐야, 아침부터 둘이 괴기 스릴러라도 만들어요? 저 표정은 왠지 여기가 한계인 듯 싶다. 아니나 다를까. 나 가요. 나 그런 거 안 좋아해. 혜성이는 바로 등을 돌려 PK룸을 나서려 했다.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? 나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다. 왜 그래? 황당함과 짜증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혜성이 돌아섰다. 그냥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. 싫다니까? 다시 PK룸을 나서려던 혜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. 그런 사고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아. 그때 왜 응급의학과 강의 있었잖아. 그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버렸다. 쟤 원래 저렇게 까칠하니? 싫어하는 건 아주 싫어하니까요. 그래도 너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옛날 여자친구인데? 그게 혜성의 타입인걸요. 잘해줄 땐 잘해줘요. 오빠, 근데 응급의학과 강의 기억나요? 그게 뭐지? 그때 교수님이 한번 황당한 사건 그때 교수님이 한번 가장 황당한 사고 목록들을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. 위에서 벽돌 떨어진 것이 지붕에 맞고 튕겨서 길 가다가 맞은 할머니랑 차가 가로등 들이받는 바람에 한참 떨어져 있던 두 여자가 가로등에 깔렸던 거. 맞아요. 가로등 기둥도 아니고 등이 매달린 대에 깔렸다고. 거리도 너무 절묘하게, 운이 정말 너무 없다고. 그리고 그랬다면 그런 모습도 가능하겠네요. 의무 기록을 좀 보자. 환자 검색창엔 최영선이라는 이름을 넣었다. 그중 20, 30대가량의 여성은 생각보다 많았다. 이 중에 어떻게 찾지? 일단 현재 진료 중인 사람이거나 예약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 대략 10여 명의 사람으로 추려졌다. 아참, 나 항암제 부작용 완해였다. 오빠, 난 오늘부터 순환기인데 익히제 읽는 법도 잘 몰라요. 참, 여기가 지옥이지. 차라리 귀신 보는 게 낫겠다. 오빠, 여기.
27세 병원 방문 기록은 단 한 번 응급실,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처방으로 나와 있었다. 혹시 이분이? 날짜가 3월 말인데 교수님은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고 했잖아. 오빠, 올해는 3월 말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. 그래, 그랬지? 이 날짜 나 기억나. 소아과 병동에 눈이 무서울 정도로 오는 걸 보면서 집에 어떻게 가냐고 짜증내고 있었어. 그럼 맞을지도 모르겠다. 누나 뭐해? 순환기 내과를 함께 돌 파트너인 영훈이가 들어오면서 말했다. 누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? 누나 없애잖아. 야, 나 지금 마구리 됐어. 누나가 마구리면 나는 유급이야, 유급. 뭐가 좋아서 그러냐? 누나 얼른 올라가자. 시간이 그렇게 됐어? 어느새 시간은 7시가 다 되어오고 있었다. 오빠, 우리 올라가야 해요. 오빠는 제일 꼭대기층인 거 알죠? 응, 알아. 잘해요. 외운 거 잘 생각 안 나면 대답 안 하고 얼버무리면서 다른 파트너가 잽싸게 찾아보게 해. 회진 돌면서 물어보시니까 찾아볼 틈이 있어요. 오, 좋은 방법. 다 살아남기 위한 개발한 거죠. 회진대기를 하는 도중에도 그 여자의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. 최영선, 27세. 정말 맞는 걸까? 왜 나한테 온 거지? 무슨 이유로?